학력이 어떻게 되시죠? 고졸입니다. 우리 지우는 명문대를 나왔고 우리 집안도 다 그렇거든요. 고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우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민서는 지후와 만난 지 2년이 되던 날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지우는 긴장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품위 있는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났다. 지후의 어머니 영애였다. 첫 인사부터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서가 준비해간 선물을 건네자 영애는 겉으로만 미소를 지었을 뿐 거실로 안내하는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영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학력, 직장, 부모님의 직업까지. 질문은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해갔다. 민서가 고졸 학력의 현재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하자 영애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우리 지우는 명문대를 나왔고 우리 집안도 다 그렇거든요. 영애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애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제지했다. 이어진 것은 일방적인 모욕이었다. 영애는 자신의 친척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재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끝은 같은 결론으로 향했다. 민서 같은 학력의 사람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고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잖아요.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영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와 민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어머니 편에 섰다. 그는 민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를 붙잡지는 않았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영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다. 앞으로 우리 지우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아파트를 나선 민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현 팀장님, 저예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 강남 랜드마크 빌딩 인수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다. 영애도 지후도 알지 못했다. 방금 자신들이 쫓아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몇 달 뒤 그들이 그녀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 꿇게 될지.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머님. 그날 밤 영애는 승리감에 들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고졸 출신의 건방진 여자를 단호하게 쫓아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서와 헤어진 지 석 달이 흘렀다. 영애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가까웠다. 고졸 출신의 평범한 여자 하나쯤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영애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견 무역회사의 주요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 조건이 전면 재조정되었다는 통보였다. 영애의 가족은 급히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해야 했다.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한 곳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대형 랜드마크 빌딩이었다. 최근 신규 소유주가 나타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고 입점 기업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빌딩은 정말 특별합니다. 새 주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업계에서 난리예요. 시설도 최고고 입지도 완벽하죠. 중개인의 말에 영애는 귀가 솔깃했다.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한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그 빌딩에 입주하면 체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애는 즉시 입주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입주 설명회 초청장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 영애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지후도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와 함께 빌딩으로 향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영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설명회장은 빌딩 최상층에 마련되어 있었다. 입주 예정 기업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영애는 그들 사이를 누비며 명함을 돌렸다. 허세 섞인 웃음으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각이 되자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영애는 건물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싶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민서였다. 단정한 블랙 슈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그녀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당당하고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빌딩의 소유주 민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설명회장이 조용해졌다. 영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옆에 앉은 지후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민서는 태연하게 빌딩 운영 방침과 입주 조건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투는 전문적이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입주 희망자들은 개별 상담을 위해 줄을 섰다. 영애도 떨리는 손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다. 민서는 서류를 보며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업종이신가요? 영애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 고졸이라 못 알아보셨죠? 그 한마디에 영애의 세계가 무너졌다. 지후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발이 묶였다. 민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입주 심사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영애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쫓아냈던 여자가 3천억 빌딩의 주인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민서는 다음 상담자를 불렀다. 영애와 지우는 비틀거리며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애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민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입주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영애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민서가 자신들의 입주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계약이 이미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저 빌딩에 입주하지 못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영애는 결국 민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애는 최대한 공손하게, 아니 비굴하게까지 말을 꺼냈다. 과거의 일은 오해였다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민서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간단했다. 입주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영애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후도 직접 민서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민서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비서가 전한 말은 냉정했다. 대표님은 현재 업무 중이십니다. 개인적인 면담은 불가능합니다. 나흘이 지난 뒤 마침내 입주 승인 통보가 왔다. 영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약서를 받아보고 그녀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임대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로웠다.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애는 이를 악물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사를 마친 지 이틀 뒤 빌딩 전체에 공지가 떨어졌다. 입점 기업들의 장기 계약 재조정을 위해 본사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다. 영애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빌딩이 단순히 민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투자 그룹의 자산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공지문에는 그룹 CEO가 모든 입점 기업을 개별 면담하며 향후 계약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애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민서를 뛰어넘는 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준비에 몰두했다. 회사 실적을 부풀려 보고서를 작성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거래처를 날조했다. 과거에 알고 지냈다는 재벌가 인맥들의 이름도 슬쩍 끼워 넣었다. 모든 것이 허세와 거짓으로 치장된 서류였지만 영애는 이것이 통할 거라고 확신했다. 면담 당일 영애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지후도 함께였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CEO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영애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들어온 사람은 또다시 민서였다. 이번에는 더욱 격식을 갖춘 정장 차림이었고 뒤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따라왔다. 그중 한 명이 소개를 했다. 저희 그룹의 대표이사이자 CEO이신 민서 대표님이십니다. 영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건물주인 줄만 알았던 민서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룹의 총수였다. 지후는 의자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민서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시작하겠습니다. 귀사의 사업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하지만 민서는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해외 거래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매출 증빙 자료, 언급된 인맥들과의 실제 관계. 영애가 대답을 버벅거릴 때마다 민서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허위 기재가 의심됩니다. 민서의 말에 영애는 식은땀을 흘렸다. 민서는 서류를 덮으며 말을 이었다. 재계약 심사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면담이 끝나고 영애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민서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영애의 생계, 사업, 모든 것이 민서의 손안에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영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민서가 자신의 제국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영애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민서의 요청으로 영애는 일주일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매출 증빙, 거래처 확인서, 사업자 등록 이력, 그리고 과거 5년간의 세무 자료까지. 하나하나가 영애의 거짓을 파헤칠 수 있는 항목들이었다. 영애는 밤새 서류를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민서 측에서는 독자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흘 뒤 영애는 민서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서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영애가 들어서자 민서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앉으시죠. 영애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민서는 서류 몇 장을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영애가 제출한 허위 서류와 실제 조사 결과를 대조한 보고서였다. 해외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재벌가 인맥들은 영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과거 로비 성격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나 있었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죠? 영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짚어냈다. 부풀려진 매출, 조작된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 사업 실적. 모든 거짓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저를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우리 집안은 고급 인맥이 많다고 재벌가 사람들과 친하다고 하셨죠.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영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민서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영애가 과거 여러 업체의 허위 정보로 접근했던 기록들이었다. 어머님은 저를 학력으로 판단하셨죠. 고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작 어머님 집안은 이렇게 거짓으로 쌓아올린 허상이었네요.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서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임대 계약 해지 통보서였다. 죄송하지만 허위 서류 제출은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귀사의 입주 계약을 해지합니다. 영애는 벌떡 일어나며 애원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다고 하셨죠. 저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같은 분과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민서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영애를 안내해 나가라는 지시였다. 영애는 끌려나가다시피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업도 체면도 자존심도. 며칠 뒤 영애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빌딩에서 쫓겨났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 업계에는 영애의 허위 서류 사건이 소문으로 퍼졌고 그녀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훈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민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룹은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계획 중이었고 더 큰 빌딩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유현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영애 씨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유현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영애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민서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새로 착공할 신사옥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차에 올랐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민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목적지로 가시죠.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다. 빌딩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민서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애는 영원히 그녀의 뒤편에 남겨졌다. 몇 달 뒤 민서의 그룹은 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신사옥은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완공되었고 민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다. 영애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민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를 제대로 봤다면.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다. 영애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